자, 이번 시간에는 12신살 장성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장성은 말 그대로 장수, 맞죠? 어떤 그 장군, 아니 뭐 총사령관, 뭐 주인, 주인, 임금, 뭐 가장, 이런 에너지. 그러니까 가장 중심적인 에너지가 되는 거죠. 좌우묘에 걸리니까. 좌우, 묘유에 걸리니까 흔히 우리가 알듯이 사왕지, 그렇죠? 왕지에 걸리는 그런 에너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봄, 여름, 가을 기운의 대표인자예요. 임묘진이면 묘, 사음이면 오, 신유술이면 유. 이런 식으로 나는 봄이다, 나는 여름이다. 이런 에너지들이 딱 맺혀 있는 그런 자리. 전쟁터로 따지면 본진이 되는 거, 본진, 본대. 그러니까 항상 지장화 운동을 하는데 여기는 선봉이 되는 거고, 선발대, 선봉, 본진, 그리고 여기는 병참, 병참. 그러니까 다 이게 생왕묘들이거든요. 생왕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에 항상 핵심이 되는, 중간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왕지가 되고 중심이 되는 그러한 자리. 그래서 이거를 12운성에서는 제왕이라 하죠. 제왕. 제왕의 자리. 그러니까 제왕은 걸록에서도 한 단계가 더 넘어간 자리예요. 그렇죠? 쇠지 전의 자리. 그러니까 아주 무르익은 자리죠. 그러니까 아주 이게 이제 겁재 에너지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아주 능소능대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러니까 걸룩은 그냥 그 모습이 똑같이 위아래로 이렇게 한 에너지로 돼 있기 때문에 뭔가 주체성, 독립성, 자립, 고집 이런 형태라고 하면 이거는 다 나는 물론이고 타인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이게 이제 능소능대한 에너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어떤 주장이나 자기 어떤 고집이나 즉 어떤 명예성분으로 활용하고 하는 것은 아주 좋죠. 왜냐하면 연지가 결국 내가 목화금수 운동을 하는 그 어느 하나로 태어나게 돼 있는데 그거를 내가 중심 핵심 에너지 기운을 이뤘다라는 거거든. 그렇죠? 그 이룬 그 에너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연에 있든 월에 있든 일에 있든 시에 있든. 그러면 이 장성은 말 그대로 싸움터의 장수고 장군이기 때문에 그런 명예성, 어떤 그 권력성,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성향이나 육친의 성향이나 그런 성분들이. 이건 항상 이렇게 그 연지는 이 지장화의 삼합운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지장화. 그러니까 요 지는 지살은 준역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뭔가 움직여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그 내 뜻을 이루고 내 뜻을 결실해서 이룬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루고 그리고 뭔가 이 전성기에 그런 화려한 스타덤에 올라가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항상 지장화는 그러니까 이게 거변반 그다음에 녹사양 그렇죠? 거변반 녹사양 역재월 나머지 에너지들은 좀 이게 업다운이 심하고 힘들게 뭔가를 이루는 녹사양도 그렇고 역재월도 그렇고 그렇죠? 거변반도 그렇고 업다운이 심하고
근데 지장화의 움직임이 다 그게 일반적인 이 어떤 생명체들의 존재의 모습인 거예요. 싹이 뭔가 꽃이 하나가 피어가지고 자라서 꽃 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열매 맺고. 그러니까 이 생장성 갈무리하는 생장성장하는 생장수장하는 뭔가 수렴하고 귀장되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이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여기까지 드러나는 거고, 이건 인생 사이클에서도 노년 이후에 어떤 죽음이 되는 거고, 어떤 정신보다도 물질의 세계가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화려한 세계를 이뤄나가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생왕묘, 묘 다음에 절태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생왕묘, 그러니까 묘 다음에 그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죠? 그러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이게 다 생황묘가 그대로 이게 물질계고 색계고 화려한 현상계가 되는 거예요. 화려한 현상계. 그래서 이런 생황묘의 핵심 글자가 장성인 거죠. 장성. 그래서 장성은 상당히 권력성 인자고 명예성 인자고 그냥 현실 물질계 현상계 그런 에너지인 거예요. 이게 반대 에너지가 그렇죠? 이 생황묘를 깨려고 하는 반대 에너지가 역제월인 거고, 그 재성, 이 장성을 맞은편에서 공격하는 글자가 그렇죠? 공격하는 글자가 이 적장하고 같이 연대하고 있는 적병이라고 하거든. 제사를 적병. 약간 좀 닌자 같은 적장이 딱 써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으니까 딱 보이는데, 이 유는 힘은 안 되지. 왜냐하면 그 태지에 있으니까 왕지하고 태지가 되겠습니까? 근데 뭔가 그 권부술수로 꾀로 그리고 자기 힘이 안 되니까 숨어서 어떤 그 모사를 꾀가지고 이렇게 그 본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이걸 수옥살이라 그러고, 이렇게 제사를 꾀돌이라 그러고, 지모가 있다 그러고, 아이디어가 있다라 그러고,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왕한 기운을 맞닥뜨리려고 하는 에너지가 제살이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러한 지장화 운동을 하는 장성이 제살에 잘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냥 이게 선봉도 있고, 병참도 있고 해서 딱 진영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나는 튼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편 에너지가 와가지고 충 해버리면 의외로 그러니까 이제 홀로 존재할 때, 고립돼서 존재할 때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성이 있으면 보통 이 연주 내지는 이 삼합운동을 하는 이 주체 자체가 뭔가 움직이고 나아가서 뭔가를 실현하고 성사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크게 보면 지장화의 어떤 삼합운동성을 내가 가지고 있든, 아니면 반합이 있으면 대세운을 해서 언제든지 간에 합력이 형성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지장화의 합은 괜찮습니다. 내가 움직여서 노력해서 스타덤에 오른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흔히 가진 자가 노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변반도 반환에 오른다 그래가지고 말한장에 오른다라고 해서 뭔가 안정적인 편안한 상황에 오른다라고도 되는데, 거기는 겁사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업다운이 심한 거죠. 변화 변동이 심한 거고. 근데 지장화의 운동성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생지에서 출발을 하고 왕지를 거쳐서 화계지를 갔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장으로 가든 장지로 가든 이렇게 화장으로 가든 장화로 가든 지장화로 하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다 내가 화려한 세계를 겪고 나서 뭔가 이렇게 은퇴해가지고 예술하거나 학문하거나 기회를 갈고 닦는 그런 형국이 화계로 형성이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은퇴해 있고 뭔가 내가 갈고 닦은 기회를 장성을 만나거나 지살로 되거나 그러면 어때요? 그거를 세상에 나와서 무대에서 내가 진짜 펼치는, 드러내는 이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삼합의 운동성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건 단지 삼합의 운동성을 보는 거고,
일간 대비로도, 그렇죠? 일간 대비로도 전체 구조도 같이 살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지장화의 운동의 합성은 긍정적으로 본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제 장성이 있으면 이게 중심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내가 양보하지 않는다예요. 고집이 세다예요. 물러서지 않는다예요. 그렇죠? 내가 딱 어떤 중군의 어떤 전쟁터에서 보면 중앙에서 딱 센터를 내가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방향이나 개운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이 장성의 방향이 뚫린다거나 변동성이 있다거나 이러면 불리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장성은 보통 집안의 가장 내지는 장남, 장녀 이런 존재들이 가지고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차남이나 막내인데 장성 기운이 좀 있다라고 하면 그 집안에는 순서가 조금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지. 예. 근데 또 예전에는 여성분들도 이 장성을 쓰는 거를 조금 까다로워했어요. 왜냐하면 여필종부라고 했기 때문에 시대적인 상황으로 이러한 지금 쭉 설명했던 장성 에너지를 여성분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남존여비의 사상이 지배하는 사회 체계에서는 좀 이렇게 불편했을 거 아니에요. 남자의 어떤 시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여명이 좀 이렇게 장성을 갖는 거를, 장성 에너지가 있는 거를 좀 불편하게 봤죠. 일지에 특히나 장성이 있다든지 가뜩이나 좌우묘유 기운은 내가 중심이다라고 해가지고 안 움직이는 기운이거든요. 내가 스스로 묘면, 인묘로, 가불로, 아니면 유면, 이렇게 그 경신으로 자체의 에너지에서 그 다음 기운을 계절을 연결하느라고 움직인 에너지는 있어도 자체로는 인신사회보다는 진술충미보다는 안 움직인 에너지, 중심을 확보하는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한 집안에 가장이 둘이 되는 형국인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으면 뭔가 이런 역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성이 각권을 준다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보통 일지로 놓여지려고 하면 음일간인 경우가 쉽겠죠, 그렇죠? 다 음기운하고 있는 건 음일간하고 매칭이 되니까. 그러면서 음일간들이 지지에 이렇게 놓여지면.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 또 그러면서도 간여지동으로 놓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간여지동으로 놓일 수 있으면 그런 성향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해년생인데 을묘일주다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묘년생인데 을묘일주도 있고 이런 경우는 더 센 거지. 예. 집안, 이 연주라고 하는 거는 가문이고 집안이잖아요, 그렇죠? 가문이고 집안에서도 내가 중심 노릇, 장수 노릇, 총사령관 노릇, 왕 노릇을 한다, 가장 노릇을 한다라가 되는 거고, 이게 중년 이후에 내가 가정을 꾸렸을 때도 그러한 역할을 한다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성은 그런 유불리가 있습니다. 유불리가 있고, 특히나 이 장성은 볼 때는 이제 이 12신살로 살피는 법 중에 특별한 것이 요 장성이 있을 때는, 총사령관이 있을 때는 뭔가 총사령관이 올라탈 수 있는 말 한 장이 있든지, 말 한 장. 그러니까 말 한 장을 반환이라 그래요. 반환이 있든지 아니면 움직일 수 있는 역마가 있든지, 이렇게 반환하고 장성하고 역마가 있으면 이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출사를 해서 뭔가 부귀공명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즉 장성이 지살이나 화계나 아니면 반환이나 역마 없이 장성 하나만 달랑 있으면,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중군의 총사령관인데 휘하병력이 없어. 그러면 이게 대세운에 언제든지 와서 공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격각으로도 충으로도. 그럼 그대로 무너지는 형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장화로 연결돼 있다든지 반환이나 역막 기운을 같이 있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그런 운들을 좀 잘 쓸 수가 있고, 출사를 해서 어떤 명예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장성하고 반환하고
역마를 보는데 이렇게 세트로 보는 거는 좋고 장성하고 역마, 반환이 빠진 역마만 있을 때는 좀 불리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마는 격각작용을 하기 때문에 항상 격각작용을 해서 장성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를 중간에서 인터섹, 중단수 이런 거를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장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반환하고 역마가 같이 있으면 말 위에, 그죠? 말에 말 한 장이 얹어져 가지고, 그죠? 내가 이렇게 뭔가 출행할 수 있는, 출병할 수 있는, 나가서 전공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장성하고 있으면 반환하고는 먼저 이렇게 좀 구조를 갖추는 게 좋고, 이 반환은 거변반으로도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다음 시간 반환하겠지만 이렇게 천살이나 월살이나 반환살이나 화계살이나 다 이게 진술충미에 있는데, 그래도 진술충미 사묘고지 중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반환이에요. 반환. 그러면서 이렇게 연월일시가 있으면 이 있는 글자들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라고 보면 이건 그대로 연월일시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좋은 글자들은 나중에 있는 게 좋습니다. 같이 겁살하고 반환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겁살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것보다는 좋다 말았네요. 좋은 때가 있었는데 끝은 그런데 이제 만약에 뭐 겁살이 있고 반환이 있다든지 장성이 있고 반환이 있다든지 하면 반환 같은 글자들은 마지막에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러면 그냥 해서 보면 이 사람 젊은 시절에는 아주 기복 있게 다양하게 파노라마틱하게 이렇게 좀 살았다. 근데 말년은 조금 편안하다. 말년 편안하려면 뭐예요? 뭐 연금을 많이 받든지 아니면 뭐 자식이 효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말년에 편안하다는 그런 거, 그거 말은 뭐 있어요? 그렇죠? 건강하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좋은 글자들은 말년 이게 끝에 시나 이런 게 있으면 좋습니다. 장성 같은 것도 만약에 시에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일이나 시에 있으면 말년에 뭔가 이 시주는 자식 자리인 거고, 자식이 그러한 장군 역할을 하고 센터 역할을 한다라는 거니까 자식이 명예성을 드러내는 거고, 자식이 효도한다도 되는 거고, 자식 덕에 있다도 보는 거고, 될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구조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장성은 대부분 뭐 좋은 의미로들로 많이들 해석을 하는데, 항상 모든 글자가 원사이드하게 긍정적인 의미로만 놓여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대로 장성이 고립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글자 자체 내에서 장성의 글자, 좌우묘의 글자가 너무 과도하게 세게 놓여 있다든지 하면 이 장성의 글자들은 이렇게 좌우묘유는 형하고 파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인신사회만큼은 아니더라도 다 서로 간에 파에 걸리고, 자묘 같은 경우는 형에 걸려요. 형에. 예. 그리고 이렇게 지지 좌우묘유는 잘 생이 좀 안 됩니다. 생이 서로 간에. 이게 관인상생하는 구조나 뭐라고 하더라도 지지끼리는 잘 생이 안 된다. 왜? 왕지끼리는 생이 좀 잘 안 돼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좀 유불리적인 상황을 같이 이렇게 좀 살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삼합의 중간 글자하고 장성, 12운성에서는 장성이고 좀 능소능대한, 능력이 좀 출중한 그런 에너지를 말하고, 임금이나 군주나 총사령관, 사장, 가장 이런 거를 나타나고, 좌우묘유가 예를 들어 정인에 해당이 된다. 정인에. 이를테면 뭐 갑자일주다. 갑자일주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신자진 띠면 그렇죠? 일간기준으로는 자가 그렇죠? 장성이면서 정인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사는 그냥 하나로만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고, 서로 크로스해서 십성도 붙이고, 이게 뭐 갑자하면 이게 욕이잖아요. 그렇죠? 욕이니까 욕정인의 모습도 그대로
보치고, 그렇죠? 그리고 자수는 신자진 운동을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는 일양이 희생하는 자리고, 맞잖아요? 어두운 기운이고, 묵지고, 쥐자자를 놓고 이런 것들을 다 놓여 있는데, 그러면서도 띠가 예를 들어서 자년생이다, 뭐 신년생이다, 신자진년생이다. 그러면 이게 장성이면서 정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정인이 되면 종손이나 장남, 장녀일 가능성이. 그러면서 정인이면 적통 승계에 이런 어떤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관인상생을 정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장성은 생명체의 존재를 주도한 어떤 지휘권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 주력을 말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도 보죠. 집안 뿌리가 없고 가난한 집안에서 장성띠. 그러니까 이렇게 12신살이 또 의미가 뭐가 있냐면 개운법으로도 많이 써요. 개운법으로도 쓰고 이렇게 띠 인연 가지고도 많이 보고 한 집안 가지고도 봅니다. 한 집안. 이를테면 가장띠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장띠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윗대 그룹 띠가 나오면 천살 그룹이겠죠, 그렇죠? 그럼 좀 내가 모셔야 되는 자식이 될 수 있어. 아랫사람이지만. 아니 그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운동성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이렇게 그 집안에서도 자녀가 태어나는데 여기를 보면 장성이 태어났다. 그러면 좀 어려운 집안인데 장성이면 아까 위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이 되고 중심이 되고 가문의 어떤 문패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도 통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를테면 제가 그 토끼띠인데 큰 아이가 미띠고 작은 아이가 해띠예요. 4살 터울인데 해묘비로 딱 결합이 됐지,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 애들 나기 전부터 명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애들 들어서고 나오는 거 보고 얘네들하고는 평생을 가겠다. 한 사이클이니까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크게 엇날 일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제가 신월생인데 신월 6월이고 제가 술일인데 신일 유일이고 신유술이고 또 그 제가 진시인데 사시고 오시고 그러니까 지지 운동성으로 보면 다 생년월일 시가 다 그런 삼합, 방합, 연결 구조 이런 구조로 있는 거예요. 원수가 될래야 될 수가 없어. 아니 그건 그렇게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자손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게 12운성으로는 안 보이는데 12신살할 때 가족 간 그룹이나 이런 걸 볼 때 또 띠궁합 같은 걸 볼 때도 띠궁합 같은 경우 만약에 천살띠다. 또 뭐 반한띠다. 라고 하면 천살은 내가 모셔야 되는 띠고 반한띠는 나를 생해주는 띠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들은 서로 존중하고 익스큐즈하면서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다. 여명에겐 좀 강한 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근데 예전 개념인 거다. 예전 통변인 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같은 일주다. 기본적으로 일지에 좌우묘유가 들어있는 띠인데 같은 일주라고 하더라도 같은 육식갑자 일주라고 하더라도 생년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조금 차별되게끔 어떤 차이가 나게끔 통변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게 다 장성은 장수잖아요. 그렇죠? 장수가 반한이니까 말 한 장에 올라탔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담장 내에 울타리 내의 삶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의 삶인 거예요. 전장태의 삶인 거고 사회적인 삶인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현대에 와서도 어때요? 직업성을 놓으려고 하는 거고 좌우묘유는 이게 다 양인에 들어가거든요. 양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양인이라는 거는 칼의 성분인 거고 남들과 대비가 되는 성분인 거고 이런 성분들은 뭔가 이렇게